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이거 들으면서 저도 한번 사연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이야기니까요. 나이가 많아 글 쓰는 재주가 많이 없어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나이 60 다 돼갑니다. 남편과는 결혼 생활 6년 만에 사별했고 아들, 딸 있는 거 정말 둘 때문에 버텼습니다. 넉넉한 벌이가 아니었기에 늘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앞날이 막막한 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가만 앉아있을 수 없기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힘들기만 하고 돈도 너무 안 돼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됐습니다. 애들 수학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게 다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거의 다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지방에는 여러 군데 다방이 있었고 적은 자본금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불건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른들의 놀이터 같은 것이었죠. 진짜 난생 처음 오토바이라는 것까지 타고 배달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동네에서 애들이나 애들 친구라도 볼라치면 급하게 방향 바꿔서 딴 데로 가고 너무 당황해서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도 워낙 인식이 안 좋게 되어 있는 업종이라 얼른 돈 벌어서 장사를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사건도 있었고요. 친구와 가던 아들이 저를 모른 척을 하더군요. 그날 집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갈 무렵 장사를 접었습니다. 근데 배운 거 없는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도 다녀봤지만 한 6개월 인맥으로 반짝하고 그 뒤로는 도저히 건수가 안 나와서 그것도 접게 됐습니다. 그때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개업했는데 일단 거기서 카운터 좀 봐주고 청소 좀 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라기에 했는데 몇 개월 일해주면서 지켜보니까 꽤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요량으로 옆에서 배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방을 개업해서 그때부터 쭉 이어갔죠. 정말 술 장사라 그런지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손님한테 맞은 적도 있고 깽판을 치는 놈 때문에 경찰서 가는 건 부지기수였죠. 그렇게 애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진짜 그냥 저 하나 희생해서 애들만 안 굶기고 잘 키울 수 있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깥일로 잘 돌봐주지도 못해서 엇나간 적도 많았던 애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 다 무사히 대학교까지 마쳤고 일단 밖에 던져놔도 굶어 죽진 않을 것이기에 저도 목표 하나를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 나이 26살에 결혼한다기에 하고 있던 장사를 접었습니다. 사돈한테 어머니 노래방 하신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결혼시키고 딸은 제 폼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28살에 공기업에 취직하여 지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진짜 이 어미 고생한 건 모르고 그냥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 제 속으로 나왔지만 어찌 저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일까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들인데. 그렇게 4년쯤 지나고 나니까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뭐 이미 혼자 결정해서 나 이 여자랑 결혼한다기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도와줄 형편도 안 됐고 그냥 너 좋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했죠. 그렇게 결혼시키고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5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게 제발 돈 좀 해달라기에 제 전세 보증금 5천을 빼서 준 것이고 본인 신혼집에서 좀 살다가 돈을 모으면 다시 돈을 준다기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순환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일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저에 대해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은근히 저를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강아지 밥 줘라부터 반찬 좀 해놔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 아들 집에서 가정부처럼 생활했습니다. 첫째 애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요 산후조리를 해주는데 냄비에 젖병소독을 했더니 어머니, 이 냄비에 젖병소독하면 어떡해요? 이거 찌개 끓이는 냄비인데 여기다가 하면 어쩌냐고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고 빨래라도 하나 잘못했다가는 물어보고 빨래를 하셔야지 비싼 건데 망가뜨리면 어째요? 하는데 옆에서 보던 아들이 에이 엄마 좀 물어보고 하지
하더군요. 진짜 제가 아무리 드라마를 많이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며느리와 그렇게 고생시키며 키워놨더니 지엠이 소중한지 모르는 아들은 애들 뿐이었습니다. 아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있는데 그냥 엄마가 필요했던 시기에 늘 집에 없어서 저한테 애정을 못 느끼는 것 같더군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도 집에서 간식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사돈댁과 다 같이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 싸더니 저한테 애들 키우신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냐고 칭찬을 하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어머니 노래방 하셨대. 다방도 하셨대. 이러더군요. 정말 얼굴이 붉어져서 혼났습니다. 결혼할 때는 아들이 제가 그냥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결혼 후에 지들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더군요. 그러니 저를 더 무시하게 된 것이고요. 사돈도 민망해서 어려우면 무슨 일을 못하냐, 그런 게 어떠냐 이러는데 더 비참했습니다. 옆에 남편도 없고 말이죠. 그날 이후에도 정말 사건이 많았습니다. 육아는 그냥 제가 도맡아서 했고 저한테는 둘 다 일이 있어서 출근한다 해놓고 처가 식구들이랑 캠핑 간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건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빨래하는데 장작 냄새, 풀에 장비들은 슬쩍 갖다 놓고 그래놓고 일하고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도 그렇게 사는 게 싫어서 밖에서 일이라도 좀 해서 원룸이라도 얻어 나가려고 하면 어머니 없으면 애는 어떡해요? 저도 교대 근무를 안 되는데 하면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화도 내보고 너도 밖에서 일하는 건 일하는 거고 해야 할 일은 좀 해라. 애 엄마가 애 안 보면 어쩌자는 거냐고 교육도 해보려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고 엄마 그만 좀 해. 애 엄마도 밖에서 힘들어. 하고 지 마누라 편을 들더군요. 진짜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한테 또 전화로 하소연을 했더니 밖에 나와서 바람이나 쐬자고 하기에 마침 며느리도 집에 있는 날이라고 나갔습니다. 나가면 저녁 어떻게 먹냐고 투덜거리는 며느리 그냥 대충 시켜 먹으라 하고 나왔습니다. 도착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애들도 다 키웠으니까 남자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냐고 묻기에 별로 그럴 마음 없다고 말했는데 남자 둘이 들어오더군요. 뭔 상황인가 싶었는데 자기가 벌써 밥 한 끼 먹자고 했다며 저한테 소개시켜주는데 셋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 같았습니다. 간만에 웃고 떠들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술도 한 잔 마시고요. 집에 데려다 주기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밥은 안 해먹고 시켜 먹었더군요. 술도 한 잔 먹은 기분에 집에 있으면서 밥 해먹는 게 그리 어려우냐? 하니까 아들이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야. 잔소리 하지 마. 딱 그러더군요. 진짜 아들 며느리한테 학을 뗐습니다. 그 남자와 친해져 저는 밥도 먹고 데이트라는 것도 몇십 년 만에 해봤습니다. 둘 다 사별한 것도 공통점이 있었고 통하는 것이 많아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같이 살자고 제의를 했는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서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이것저것 보지 말고 마음 있으면 같이 살자고 하기에 고민 끝에 알겠노라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으나 아내 잃고 딸 잃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듬어 주기로 했습니다. 되려 위로받고 힘이 되는 건 저였지만요. 서로 많이 의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나가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딜 가냐고 하기에 너희한테 생활비 받아서 살림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그냥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도 있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집 살 때 준 5천만 원은 그냥 안 줘도 되니까 마지막으로 엄마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와중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혼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하기에 넌 결혼하려 할 때 애미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냐? 애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기로 했냐? 이미 결정 다 하고 나한테 와서 보여준 게 다 아니냐? 하니까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얼마 뒤에 재혼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말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반지 하나씩 나눠 꼈죠. 애들하고 밥 한 끼 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아들하고 며느리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을 때부터 저한테 잘하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다니던 병원 관두고 애를 보고 있고 몰랐는데 아들놈 주식한다고 잃은 돈이 꽤 많더군요. 저한테 일절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을 터놓는 척
척 사실 이렇게 운을 떼더니 다 말을 하더군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어떻게 좀 비벼보려고 했겠죠. 이젠 제 남편이 된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더군요. 제가 여태 살아왔던 이야기도 다 들려줬고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기에 그 사람도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제가 염치 없이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도 아니고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제가 완고하니까 이제 남편한테 알랑방귀 끼고 자주 찾아가고 하더군요. 아버지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진짜 친아들처럼 대해달라고. 걔한테 그런 부친성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검은 속내가 엄청나더군요. 며느리랑 합적으로 그렇게 노력했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바쁘다며 하루만 애를 좀 봐달라 하기에 집에 갔습니다. 애들은 정말 싫고 미웠지만 손자를 안 보고 사니까 눈에 아른거려서 그러겠노라 하고 집에 갔죠. 애 돌봐주고 이제 볼일 끝나고 돌아왔기에 이제 간다 하고 나가려 하니까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해요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랑 셋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미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엄마, 지금 아저씨가 돈 좀 안 해준대? 하기에 아저씨라 하는 것도 충격이었거니와 진짜 이렇게 소름 돋는 애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물으니까 아버지 하더군요. 그러기에 앞에서는 아들로 생각해달라고 아버지라고 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냐고 다그치니까 며느리는 어머니도 돈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진짜 화가 꼭대기까지 나서 인연이 시어미를 뭘로 보고 이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 고고한 척 하지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나 요즘 진짜 힘들어. 한 번만 도와줘 엄마. 하기에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쳐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충 상황을 남편한테 말하고 다음날 애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너희한테 10원짜리 한 장 줄 생각 없고 진짜 나는 너희한테 할 만큼 했다. 여자 혼자 키운다고 힘들어서 다방도 하고 주점도 한 거 맞는데 부끄럽지 않다. 근데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키워놨으면 이제 알아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난 내 전재산 다 털어서 줬고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 돈까지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그냥 괴롭히지 말고 각자 살자 이제 하고 남편과 일어섰습니다. 벙쪄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오갈 곳 없는 신세다 보니까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면서 가정부로 살아왔던 세월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역시나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호의적이었던 남편도 어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속보이냐면서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저도 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니까 아들이고 뭐고 그냥 편해졌습니다. 아빠 없이 키운 미안함에 지독히도 모성애를 쏟았지만 결국 지밖에 모르는 어른으로 키웠네요. 딸아이 가끔 전화 오고 내려오면 보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남편과 둘이 의지하면서 살다가 가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죽을 때쯤에 재산도 다 환원할 생각입니다. 또 멀리서 아들 며느리 우리 둘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갈 수는 없죠. 많이 씁쓸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내일은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김밥을 좀 싸야겠네요.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